안녕하세요. 성공 직전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부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지만 정작 부자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를 그리는 일에는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결코 경제적 자유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경제교육의 선구자이자 주식 투자 열풍의 중심에 있었던 존리, 저자의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이라는 책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의 본질과 자본주의에 냉혹하면서도 달콤한 진실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재테크 기술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 새겨진 가난한 유전자를 떼어내고 부자의 유전자를 심어주는 철학서에 가깝습니다. 제가 오늘 정성껏 준비한 이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째, 저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먼저 깨우쳐야 할 기본 원리로 자본가가 되는 법을 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축적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본가가 되어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식은 사고 파는 기술이 아니라 그 기업과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숭고한 동업의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노동소득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본소득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는 결단이야말로 부자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사고의 전환이다. 자본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는 차원을 넘어 세상의 혁신에 내 자산을 보태어 함께 번영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내 노동력은 유한하지만 내가 소유한 자본은 24시간 쉬지 않고 전 세계를 무대로 가치를 만들어내며 나를 부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 문장은 우리가 평소에 주식 투자를 대하던 태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단순히 차트의 숫자가 변하는 것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기업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집중하라는 저자의 일갈입니다. 기업은 이익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혁신하고 경쟁합니다. 당신이 그런 우량한 기업의 주식을 단 한 주라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그 회사의 수만 명의 직원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는 셈입니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자본주의의 원리를 가슴 깊이 새기는 것이 부자로 가는 여정의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둘째, 우리를 가난의 늪으로 밀어넣는 가장 치명적인 습관은 바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허영 섞인 소비입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는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부자처럼 보이려 애쓰는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이다. 비싼 차와 명품은 당장의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당신의 노후를 괄목할 만큼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약과 다름없다. 진정한 부자는 겉모습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내실 있는 부를 소유하고 투자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다. 남들의 시선에 나를 맞추는 소비를 멈추고 그 돈을 자산으로 전환하는 순간부터 당신의 경제적 자유는 시작된다. 타인의 감탄을 사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결국 당신의 인생을 타인의 기준에 종속시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일 뿐이다. 진정한 품격은 화려한 껍데기가 아니라 언제든 내 삶의 주권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자본의 크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저자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지출하는 작은 돈들이 복리의 마법을 만났을 때 수억 원의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역설합니다. 부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먼저 내 주변의 불필요한 과시용 지출부터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야만 대접받는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그저 껍데기뿐인 존재로 정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실 있는 자본가는 낡은 옷을 입어도 그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여유와 자신감이 다릅니다. 이제는 소비의 기준을 남의 눈이 아닌 나의 미래 자산에 두어야 합니다. 셋째, 복리의 마법을 믿고 시간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인내심이야말로 부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핵심 자양분입니다. 복리의 마법이 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라는 절대적인 재료가 투입되어야 하며 이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많은 이들이 단기간에 큰 돈을 벌려다 실패하는 이유는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임계점까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는 10년 뒤에 거대한 숲을 상상하며 묵묵히 씨앗을 심고 비바람을 견디며 시장을 떠나지 않는 인고의 과정이다. 부는 서서히 쌓이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진리를 믿고 복리의 열매를 수확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시간은 자본주의에서 가장 정직한 조력자이며 복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황금으로 바꿔주는 마법의 연금술과 같다. 조급함은 부자가 되려는 당신의 가장 큰 적이며 느긋하게 자산이 숙성될 시간을 허락하는 자만이 풍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결과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의 축적은 농사와 같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야 결실을 보듯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본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담대함입니다. 자산은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늘어나다가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며 불어납니다. 이 수직 상승의 구간에 진입할 때까지 시장에 머무르며 수량을 모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승자가 됩니다. 넷째, 원금을 잃지 않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물가 상승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에게 내 자산을 통째로 내어주는 일입니다. 은행 예금은 가장 안전해 보이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에게 화폐 가치를 매일 갉아먹히는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자본의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곳에 돈을 두는 태도가 필요하다. 화폐 가치는 하락하지만 우량한 기업과 실물, 자산의 가치는 꾸준히 우상향하며 인플레이션을 방어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리스크를 지지 않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리스크임을 깨닫고 당신의 현금을 생산적인 자산으로 끊임없이 변환해야 한다. 안전이라는 미명 아래 예금에만 안주하는 것은 사실상 당신의 미래 구매력을 포기하고 스스로 가난해지기로 작정한 것과 다름없다.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진짜 안전은 변동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화폐의 몰락을 방어하는 것이다. 원금 보장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내 자산이 녹아내리는 것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안전은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다스리는 데서 옵니다. 화폐의 가치는 발행량이 늘어날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운명을 지니고 있지만 우량한 기업의 가치와 토지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며 꾸준히 우상향합니다. 당신의 현금을 잠들게 하지 말고 생산적인 자산으로 끊임없이 변환하십시오. 다섯째, 대한민국 부모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조언이 될 수도 있는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 저자는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막대한 사교육비를 들여 아이를 공부하는 기계로 만드는 대신 그 돈을 아이 명의의 주식에 투자해 미래의 종잣돈을 만들어 주어라. 학벌이 성공을 보장하던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는 경제적 문맹에서 벗어나 자본가가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생존의 핵심이다. 부모가 먼저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고 집안에서 경제적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다. 사교육비로 소모되는 자금을 아이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자산으로 전환할 때 아이는 어떤 학위보다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된다. 아이를 좁은 취업시장의 경쟁자로 내몰지 말고 세상을 넓게 보며 자본을 굴릴 줄 아는 해안을 가진 자산가로 성장시켜야 한다. 부모의 용기 있는 결단 하나가 아이를 평생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진정한 삶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큰 유산이 될 것이다. 이는 한국 부모들에게 가장 뼈아픈 조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학벌이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 시대에 자산이 스스로 불어나는 원리를 일찍 깨닫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이와 함께 투자한 기업의 제품을 사용해보고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보십시오. 부모의 용기 있는 결단이 아이의 평생을 좌우하며 동시에 부모 자신의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여섯째, 주식 투자는 단순히 기술이나 정보의 싸움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철학의 문제입니다. 주식시장의 폭락은 위기가 아니라 우량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며 대중과 반대로 행동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투자는 복잡한 수식이나 차트 분석이 아니라
내가 믿는 가치에 자본을 맡기고 끝까지 동행하는 인간의 철학에 관한 문제다. 시장의 소음에 귀를 닫고 내가 소유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며 주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모으는 것임을 잊지 마라. 철학이 바로 선투자자는 시간의 흐름을 즐기며 결국 부유해질 뿐만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된다. 가격의 흔들림에 영혼을 맡기지 말고 기업의 펀더멘털과 당신의 안목을 믿고 묵묵히 항해를 이어가는 강인한 정신력을 길러야 한다. 주식 투자는 기술적 분석의 영역이 아니라 탐욕과 공포라는 인간의 본성을 이겨내고 철학으로 승리하는 고귀한 수행의 과정이다. 우리는 기술을 배우기 전에 철학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단단한 철학을 가진 투자자만이 거친 시장에서 살아남아 부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락장은 준비된 자본가에게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시장에서 들려오는 온갖 전문가들의 예측에 귀를 닫고 오로지 당신이 투자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비즈니스 모델에만 집중하십시오. 철학이 당신을 경제적 자유로 인도할 것입니다. 일곱째,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은 거창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시작하는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는 것은 핑계이며 돈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단돈 10,000원이라도 시장에 참여하는 경험을 쌓아야 한다. 시작이 빠를수록 복리의 혜택은 커지며 오늘 할 수 있는 투자를 내일로 미루는 것은 미래의 부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첫 주식을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계좌를 개설하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자본가의 길에 들어선 것이며 실천이 모여 거대한 부의 강물을 이루게 될 것이다. 거창한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에 발을 담그고 직접 자본의 흐름을 느껴보며 투자자로서의 감각을 익혀나가는 실질적인 행동이다. 지금 당장 당신의 주머니 속 작은 돈을 씨앗 삼아 부의 정원을 가꾸기 시작하라. 미루는 습관은 가난을 연장할 뿐이다. 부자가 되는데 특별한 자격은 필요 없습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단 한 주의 주식이라도 내 소유로 만드는 실천력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투자를 내일로 미루는 것은 가난을 연장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 주머니 속의 푼돈을 자본으로 변환하는 마법을 부려보십시오. 작은 시작이 훗날 거대한 풍요의 숲을 이룰 것입니다. 여덟째, 직장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인 퇴직연금을 무관심 속에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수익 창출의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많은 직장인이 자신의 퇴직연금을 방치하고 있지만 이를 깨워 주식형 펀드나 성장 자산에 투자해 24시간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노후 준비는 국가나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수익률 중심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해야 하는 책임의 영역이다. 원금 보장이라는 늪에서 벗어나 퇴직금을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전환하고 자본주의의 성장에 당신의 미래를 베팅하라. 수십 년 동안 퇴직금이 복리로 불어난다면 당신은 은퇴 시점에 상상하지 못한 거대한 자본가로서 제2의 인생을 맞이할 것이다. 당신의 퇴직금을 원금 보장이라는 감옥에 가둬두는 것은 당신의 노후를 가장 확실하게 망가뜨리는 소극적인 태도임을 깨달아야 한다. 적극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 당신의 노동이 멈춘 날에도 퇴직금이 당신을 부양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수익률의 엔진을 가동하라. 내 돈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주인에게 돈은 절대 충성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의 주인이 되어 명령을 내리십시오. 원금 보장이라는 늪에 빠져 연 12%의 낮은 금리에 퇴직금을 가두어 두는 것은 자산 파괴를 묵인하는 꼴입니다. 적극적으로 운용 지시를 내려 자본주의의 엔진인 우량 기업들의 성장에 당신의 노후를 베팅하십시오. 그것이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아홉째,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고 자동차 소유를 포기하는 대신 그 기회비용을 미래의 자유에 투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는 사는 순간부터 가치가 하락하는 소모성 자산이며 이를 유지하는 비용을 주식에 투자했다면 당신은 이미 자산가가 되었을 것이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본을 모으는 과정을 즐겨야 하며, 진정한 자유는 화려한 차 안이 아니라 경제적 독립을 이룬 상태에서 온다. 부자가 되기 전까지 부자처럼 보이려는 욕망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그 시간을 자본의 흐름을 읽는 훈련에 활용하라. 겉모습보다 내실을 다지는 기간을 거친 뒤 진정한 부자가 되었을 때 당신의 절약은 지혜로운 선택으로 칭송받게 될 것이다. 차를 소유함으로써 얻는 일시적인 과시의 즐거움보다 자산이 불어남으로써 얻는 영구적인 안도감을 선택할 수 있는 해안을 가져야 한다. 진정한 부자는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연연하지 않으며 오로지 자신의 자산이 가져다줄 미래의 절대적 자유만을 응시한다. 소비의 유혹을 이겨낸 자만이 부의 정상에 설 수 있습니다. 차를 소유하는 것은 편리함을 사는 것이지만 동시에 부자가 될 기회를 파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내 자산이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는 소비를 억제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겉모습은 소박할지 몰라도 당신의 계좌가 묵직해질 때 느껴지는 그 든든함은 비싼 차가 주는 일시적인 우월감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열째,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부에 대한 열망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당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며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생각과 세상에 대한 원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누구나 올바른 방법으로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경제적 지도를 그려라. 돈을 사랑하고 부를 갈망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며 부자가 되는 과정 자체를 즐거운 게임으로 인식하라. 세상은 긍정하는 자의 편이며 당신의 확신과 실천이 시간의 흐름을 타고 결국 경제적 자유라는 달콤한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다.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부의 유전자를 각인시키고 매일같이 스스로를 독려하며 자산가가 되어가는 그 숭고한 여정을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긍정은 당신이 마주할 모든 시장의 위기를 기회로 변모시키는 마법이며 그 믿음이 결국 당신을 약속된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마인드셋은 모든 성취의 뿌리입니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시간의 흐름은 결국 당신의 편이 될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이룬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기여한 가치를 인정받는 일이며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숭고한 행위입니다. 긍정의 씨앗을 심고 확신이라는 물을 주어 당신만의 부에 꽃을 피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졸리 저자의 통찰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실행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뻔한 방법이 아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 보았습니다. 첫째, 하루 중 가장 창의적인 시간을 골라 경제, 문맹 탈출을 위한 자본주의 묵상 시간을 30분간 가지십시오. 단순히 뉴스를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서비스나 제품을 만드는 기업의 보고서를 읽으며 그 기업의 주인이 된 기분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지식의 습득을 넘어 기업가 정신을 내면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소비의 기준을 필요가 아닌 자본 전환 가능성으로 재정의하십시오. 물건을 사기 전 이 물건의 가격만큼 해당 기업의 주식을 샀을 때 10년 뒤 가치가 얼마가 될지 계산해보는 앱을 활용하거나 직접 계산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영수증 대신 주식 매수 체결 확인서를 수집하는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신의 소득 중 10%를 무조건적으로 떼어내 자녀 혹은 미래의 나를 위한 독립펀드를 개설하고 그 계좌의 비밀번호를 본인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배우자나 부모님만 알게 설정하여 강제적인 장기 투자를 유도하십시오. 인출의 유혹을 원천 봉쇄하는 환경 설정이 핵심입니다. 넷째, 한 달에 한 번은 무소비 데이를 지정하고 그날 아낀 비용 전체를 가장 변동성이 컸던 우량주에 적립하십시오. 고통스러운 절약이 아니라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해 나의 자산을 불리는 게임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집안 곳곳에 내가 소유한 주식 종목의 로고를 붙여두십시오. 내가 삼성전자의 주인이고 애플의 동업자라는 사실을 시각화함으로써
기업과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하락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동업자 정신을 기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주변 친구들과의 모임 성격을 바꾸십시오. 맛집 탐방 대신 각자 공부한 기업에 대해 토론하고 서로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주는 자본가 클럽으로 발전시키세요. 환경이 사람을 만듭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의 대화를 나누는 집단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일곱째, 자신의 노동 소득 외에 아주 작은 파이프라인이라도 당장 만드십시오. 블로그 수익, 중고거래, 혹은 아주 적은 배당금이라도 좋습니다. 내 몸을 움직이지 않고 돈이 들어오는 경험을 단돈 1,000원이라도 해보는 것이 자본주의의 원리를 체득하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덟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오늘 자산가가 되기 위한 선택을 했다고 3번 폭창하십시오. 뇌는 반복되는 신호를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정체성을 먼저 부자로 설정해야만 소비의 유혹 앞에서 당당히 거절할 수 있는 의지력이 생깁니다. 아홉째, 퇴직연금 계좌를 열어 운용 현황을 캡처한 뒤 전문가나 커뮤니티의 조언을 구하여 수익률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즉시 변경하십시오. 잠자고 있는 당신의 돈에게 일을 시키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행정적 절차입니다. 열째, 오늘 배운 내용을 주변에 딱 한 명에게 진심을 담아 설명해 주십시오. 누군가를 가르칠 때 가장 많이 배우는 법입니다. 타인의 경제적 자유를 돕는 마음이 결국 나의 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란한 경제적 독립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지금 성공 직전입니다.